태블릿 PC가 JTBC 수중에 이미 있을 때이므로 패턴 형태의 암호는 JTBC 내부에 누군가가 손석희가 있을 수도 있고 김필준이 할 수도 있고 심순미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암호를 설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JTBC에서 제일 앞장서서 선동질했던 태블릿 PC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6년 동안의 진실투쟁 끝에 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당시 특검에서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모조리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검이 최소원의 태블릿 PC라고 주장했던 논리는 바로 모든 최소원의 휴대기기와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L자라는 논리였어요. 자, 그런데 포렌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잠금 패턴이 원래 L자가 아니라 지문인식이었고 잠금 패턴이 L자로 수정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황상 제1 태블릿 즉 JTBC 태블릿이 먼저 조작되었고요. 또 당시 태블릿 PC의 김필준이라는 이 기자놈이 기어나와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을 14만 분의 1로 한 번에 쓱 하니까 쓱 열렸다. 그걸 그대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14만 분의 1도 그거는 확률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JTBC에서 조작한 L자 이 패턴 설정을 추후에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 PC에도 적용을 했어야만 하는 저들 입장에서 그래야지만 최소원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블릿 입수 과정도 황당합니다. JTBC 기자인 김필준은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이사를 간 더블로키 사무실을 하필이면 2016년 10월 18일 오전에 찾아가서 이 사기꾼 고용태의 책상 서랍 속에서 문제의 태블릿 PC와 카메라 등 2개의 취재 단서를 발견을 했는데 태블릿 PC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와서 태블릿 PC 속의 문서 파일들을 열어봤다라는 거예요. 지가 임의로. 만약 그렇다면 김필준은 태블릿 PC의 잠금 장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JTBC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던 잠금 패턴이 L자여서 우연히 L자로 쓱 하니까 쓱 열리더라. 지극히 운이 좋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김필준이 2018년 10월 1일 법정 증언에서는 고소장 취지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홍성준 검사가 증인은 태블릿 PC의 잠금 장치를 어떻게 풀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필준은 제 패턴과 일치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가 증인이 전부터 사용하던 패턴과 같은 패턴입니까? 김필준 네 맞습니다. 이 김필준 기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자기 여자친구 부분을 법정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뻔하죠. 뭐 정의 사도야 네가? 나름 대가리를 굴린 건데 자칫하면 자신의 여자친구가 증언대에 서야 될 것이고 혹여나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그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필준의 증언에서 확실히 해둘 사안이 있는데요. 김필준의 법정 증언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점입니다. 그 근거는 국가수의 감정 결과죠. 국가수 분석에 의하면 이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2번에 걸쳐서 암호가 설정이 되었었는데 첫 번째 암호가 설정된 날은 2012년 6월 25일. 그러니까 뭐 김한수가 처음에 사갖고 한 거지. 두 번째 암호가 설정된 날은 4년이 지난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 11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김필준이 태블릿 PC를 열어본 2016년 10월 18일에는 첫 번째 암호가 이미 설정된 시기였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암호에 대해서 국가수 보고서에서는 설정된 날짜만 표기되어 있을 뿐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가수 분석 결과를 보시면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수 분석 자료에 의하면 1차로 설정된 암호와 2차로 설정된 암호의 차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 2016년 10월 24일에 설정된 두 번째 암호는 최대 65,536개의 조합이 가능한 형태다. 둘째, 암호의 길이는 5자리로 흔히 사용되는데 4자리 길이의 숫자 암호와 다르다. 셋째, 이 암호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나 소문자가 아니고 숫자 또는 기호도 아니며 특수 문자도 아니다. 넷째, 이전 암호, 즉 최초에 설정된 암호에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수가 확인한 이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두 번째 암호가 패턴 형태의 암호라는 거예요. 패턴은 여러분들 점 이렇게 막 9개 있어서 여러분 설정해 놓잖아. 암호는 보통 4가지 형태로 만드는데 하나는 뭐 1, 2, 3, 4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된 암호 뭐 21, 뭐 555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로 된 암호고 또 하나는 좀 아까 점 9개로 돼갖고 이렇게
L자, Z자 이렇게 패턴으로 암호를 설정하고 또 지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눈, 안구로 또 이렇게 등록하는 암호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의 태블릿 PC의 패턴 형태인 L자 패턴의 암호가 설정된 날이 2016년 10월 24일이므로 김필주는 국가수에서도 해독을 못한 첫 번째 암호를 이미 1월 18일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은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는 검사의 신문에 김필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패턴과 일치해서 풀 수 있었다라는 그 진술은 국가수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명백한 위증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JTBC 측이 작성한 고소장과 심수미의 보도 내용마저도 거짓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두 번째 암호인 L자 형태의 패턴이 설정된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 11분에는 태블릿 PC가 JTBC 수중에 이미 있을 때이므로 패턴 형태의 암호는 JTBC 내부에 누군가가 손석희가 있을 수도 있고 김필준이 할 수도 있고 심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암호를 설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암호 재설정 시각은 JTBC 측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하기 2시간 전이야 또. JTBC 측은 이런 식으로 김한수를 위해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주범이죠. 태블릿 PC 조작. 김한수를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태블릿 PC의 암호까지 조작을 해줬던 겁니다. JTBC의 주장에 의하면 태블릿 PC의 소유주는 최소원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JTBC는 소유주 최소원의 동의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그냥 태블릿 PC를 켰다 껐다 암호를 설정했다 재설정했다 이 지랄들을 했던 거고, 소유주 최소원을 마치 범죄자인 양 보도했으므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30대 초반 젊은 기자였던 김필주는 법정에서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취재 행위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반복해서 진술을 했고, 이 태블릿 PC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멜론 앱이 또 설치가 돼 있었는데 국가수가 앱 접속 시간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 29일 오후 7시 31분 26초부터 멜론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빼박이죠. 김필준이 WK 사무실을 재차 방문해서 태블릿 PC를 회사에 가져온 후였던 겁니다. 기자가 취재 증거인 통신기기를 함부로 손대는 일은 흔치 않은 거고 손대면 됩니까? 결론을 내려보자면 첫 번째 암호는 개통자이자 사용자인 이 태블릿 조작범의 탄핵 주범 김한수 전 행정관이 설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걸 JTBC에서 L자로 재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멜론이라는 특수한 음악 앱마저 설치하고 접속까지 한 것으로 볼 때 개통자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끼고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소원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김한수가 당연히 태블릿 PC를 끼고 다녔을 거다. 물론 김한수 거라고 밝혀진 증거들이 한두 개여야죠. 지금 팩트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냥 태블릿 PC 얘가 사용한 거예요. 얘가 다 조작한 거고. 관련자들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아가리를 나불나불 대보시기 바랍니다.